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 동안 눈맞춤 잘 시도해 보셨나요? 쉽진 않지만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계속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주어를 바꾸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략된 주어는 주로 너는, 당신은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생략된 주어로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감정도 격해지고요. 또 흥분도 되고 말 톤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톤이 올라가는 흥분된 감정 상태가 되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또 상대방에게 불평을 전달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것이 보통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메시지, 너 전달법입니다. 식구님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영상이 있을 겁니다. 말의 힘이라고 하는 영상인데요. 일정한 양의 밥을 두 용기에 담고 한쪽에는 고마움, 사랑, 감사 등의 긍정적 감정들을 표현하고요. 다른 한쪽은 불평, 비난, 원망, 미움 등의 부정적 감정을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긍정적 감정을 표현한 밥은 발효가 됐고요. 부정적 감정을 표현했던 밥은 부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에는 참 무서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런 지혜가 담긴 많은 표현들을 해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 뿌리를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뿌리는 손발뿌리입니다. 손발뿌리를 잘못 쓰면 물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폭력, 폭행 등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뿌리는 뭐냐면 혀뿌리입니다. 혀뿌리는 언어생활, 즉 말에 해당됩니다.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기도 하죠. 세 번째는 바로 생식기 뿌리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일치되는 절대성, 하늘 부모님의 혈통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에는 씨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어떤 씨앗을 뿌리냐에 따라서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또 호감도, 친밀도가 상승하기도 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관계도 되지만 때로는 잘못된 말의 씨앗으로 인해서 서로 원망도 하고 공격도 하고 관계에 악영향을 끼쳐서 서로가 불편하고 힘든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마치 양파 같은 그런 관계가 되겠죠. 경험하셨겠지만 양파는 까면 깔수록 눈물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작자미상이지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또 쓰디쓴 말 한마디는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는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 길을 편안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식구님 여러분은 어떤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주제가 주어를 바꾸자인데요. 그럼 어떻게 주어를 바꿀까요? 주어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마스 고든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했던 아이메시지, 나 전달법으로 바꿔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주어를 말을 시작할 때 당신은, 너는이 아니라 나는, 아빠는, 엄마는 이렇게 시작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너 전달법은 상대방에게 지시, 평가, 추궁하면서 말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너 문제가 있어, 너 잘못됐어 라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느낌을 전달하게 됩니다. 반면에 주어를 바꿔서 나 전달법, 아이메시지를 사용하게 될 때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는 생각이나 느낌을 그대로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부드럽게 표현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더 알릴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경청을 잘 해주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친밀해지는 대화법입니다. 이것이 나 전달법입니다. 나 전달법은 세 단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의 문제가 되는 말과 행동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느꼈던 감정, 느낌들을 전달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요청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다음에는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요청하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간단한 예시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엄마가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배고파요. 맛있는 거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엄마의 대답이 너 전달법은 뭐냐면 야 피곤해 저리 좀 가 라고 하는 게 너 전달법이죠. 그러면 아이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가 피곤한 걸 얘기를 했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상처를 남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나 전달법으로 바꾸게 되면 누구야 엄마가 지금 일을 하고 와서 조금 피곤해요. 한 30분만 쉬었다가 맛있는 간식을 줄 테니까 그때 주면 안 될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것을 나 전달법으로 전달하게 되면 아이가 받는 느낌은 뭐냐면 나를 싫어하는구나가 아니라 엄마가 일을 하고 와서 좀 피곤하구나. 조금만 내가 더 참으면 엄마의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게 되네 라고 하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상처를 받지 않게 되고 엄마도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나 전달법을 하면 뭐가 좋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내 감정과 상태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감정과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 얘기를 훨씬 더 잘 경청하게 되는 거죠. 차분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뭐 톤이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내 말에 집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의 요청을 잘 수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로 두 사람 사이에 아주 편한 대화, 즐거운 시간, 두 사람 관계는 훨씬 건강하고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 전달법이 좀 생소하냐? 지금은 사실 생소하죠. 하지만 우리가 자라오면서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 게 처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경험을 하시고 자라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주어를 바꾸자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바꾼다라고 하는 건 뭘 새로운 걸 배워서 대체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것, 이미 경험했던 것들을 대신해 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엄마, 누구누구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 누구누구는 그렇게 하면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어요. 이게 이제 나 전달법이죠. 그래서 이 나 전달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어렸을 때 썼던 부분들, 또 과거의 경험들을 되살려서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전달법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생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평상시 대화할 때 뭐 나 전달법 말고도 한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항상, 늘, 맨날, 결코, 한 번도 이런 단어들을 무의식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단어들 뒤에는 부정적 표현과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최대한 자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나 전달법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스트레스 상황이나 문제되는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좋은 선물이 뭐냐면 하늘 부모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바로 호흡, 심호흡 하는 겁니다. 세 번 정도 크게 호흡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게 되면 감정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누그러지고 편안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 세 번 정도 심호흡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세 번 정도 심호흡을 하고 나서 나는 아빠는
엄마는 이렇게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호흡하기와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스탑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S는 멈춤입니다. 뭐 도로에 주황색이나 빨간색 신호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호흡하는 거고요. 두 번째 T, think, 생각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주어를 선택할까? 상대방의 입장은 뭘까? 그렇게 했던 상대방의 긍정적 의도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과 좀 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옵션, O는 선택하기입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방법을 선택하느냐, 부정적이고 힘든 방법을 선택하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P, 플레이, 실천하기입니다. 좀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세 번째 O에서 선택하기에서 했던 부분들을 선택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이가 집에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설거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깼어요. 그릇이 깨진 상황을 보고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죠? 스탑, 멈추는 겁니다. 심호흡하는 거죠. 3번 정도 심호흡을 하면서 깨진 그릇의 상황을 한번 보는 겁니다. 두 번째, T,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가 왜 설거지를 했을까? 손은 다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뭐 화를 내야 되나? 아니면 걱정을 해줘야 되나?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O, 선택하기입니다. 화를 먼저 낼까? 걱정을 할까? 물론 아이를 걱정하는 게 우선이죠. 손이 다치지 않았는지 살피는 게 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플레이, 아이를 걱정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괜찮아? 손은 다치지 않았어? 라고 이루와 걱정을 해주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음부터 설거지할 때는 좀 더 조심하면 좋겠다. 그리고 설거지할 때는 꼭 엄마에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깨진 그릇은 사실 돈을 주고 다시 사면 됩니다. 그렇지만 너 전달법을 사용해서 야 이게 얼마짜린데 뭐 너는 오히려 일을 더 키웠어 라고 하게 되면 아이의 마음은 상처를 받게 되고 부모 자녀의 관계는 멀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이 메시지를 사용해서 아이의 마음도 얻고 상처가 부모 자녀의 관계도 훨씬 좋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전달법을 연습하는 방법, 첫 번째 심호흡하는 거, 두 번째 스탑 방법입니다. 우리 잊지 말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어를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너 전달법보다는 내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고 내 느낌과 요청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나 전달법을 노력하고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또 도전하고 또 시도하는 축복가정 식구님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